얘기는 뭐냐면 복제품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드니까 진짜 예술품을 안 본 사람은 아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근데 진품이 주는 아우라가 진짜 있어요. 놀라워. 이게 진짜 시선이 확 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름을 아는 화가들의 작품이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나중에 진품을 보면 알 거야. 이 눈이 그냥 가요, 이렇게. 확 빨려가, 사람이 진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런 전시를 많이 보고 진짜 진품을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있어. 그림이 막 풍기고 있어. 놀라워. 가볼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기계적인 복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일 수 있겠죠? 보자. Surely one reason that copies have lost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abundance, and intimate relation is that modern technology has made copying so easy.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 한 문장인데요. 확실히 한 가지 이유는 여기가 주어야. 그러면 한 가지 이유는 한 다음에 요거가 동사가 여기입니다. 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뒤에가 뭐냐면 이 전체가 보어가 돼. 그러면 왜 이렇게 길어? 여기가 관계대명사로 붙은 거죠. 자, 뭐냐면 이 한 가지 이유는 해서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고 아 미안해. 미쳤어. 왜 이래? 돌았나봐. 지우세요. 지워주세요. 미쳤나봐. 카피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흥분해서 잘못 봤어. 자, 여기 접속사. 예. 자, 접속사를 보셔도 되고요. 접속사. 할 뻔했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동격으로. 그래서 한 가지 이유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들어가셔서 copies 여기 부분이 주어입니다. 복제품이 have lost 동사죠. Their sense of human connection 여기 이하는 다 같이 연결됩니다. 요거의 목적어. 되실까요? 그래서 복제품이 잃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실시키고 있는 건데 뭘요? 감각을. 무엇에 대한 감각이냐면 인간관계 그리고 abendance니까 인간관계상에서의 풍부함 그리고 친밀한 관련성과 같은 그런 감각을 잃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되실까요? 뭐냐면 여기도 들어가면 여기가 이것도 접속사야. 네. 뭐냐면 modern technology 여기가 주어고요. has made니까 여기가 동사. 그 다음에 copying 목적어, so is가 목적어. 그래서 뭐요? 현대 기술이 만들어 오고 있어. 뭘요? 복제하는 행위를 너무나 쉽게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가실게요. 복제품이 그들의 인간관계, 인간 사이에서의 연관성과 인간 사이에서의 풍부함,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의 친밀한 관련과 같은 그런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현대적인 기술이 복제를 너무나 쉽게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복제를 쉽게 만들어서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복제품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될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약간 조금 여기랑 결이 조금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복제를 기계적인 현대 기술들이 복제를 쉽게 만들고 있잖아. 진짜 똑같이 그려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이 기계적인 기술은 좀 떨어지더라도 인간이 이 복제품을 만들면 그 사람만의 복제품을 그리는 사람의 아우라가 거기에 담길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그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될까요? 이해됐어? 요거는 그 문장. 그 다음 그럼 보자. The method of copying available to us have never been more powerful, abundan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에게 활용 가능한 복제의 방법들은 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활용 가능한 복제의 방법들이란 뜻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복제의 방법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to us가 붙은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활용 가능한 복제의 방법들은 뭐야? have never been이니까 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이었던 적이 없어. 어땠던 적이 없는 거니까 more powerfully abundant니까 여기 부분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력할 정도로 풍부한 적이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이 가장 풍부하다 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 다음 가보자. This seems true even as a sense of loss has attended our ever more powerful means to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this, 이것이 여기가 주어고요. seem, 보이는데 어떠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야. 이 문장 핵심은 요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even as니까 여기 as가 붙었지.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붙으면 무슨 절?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야? 우리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될까? 이 부사절 내에서 보시면 자, 심지어 이렇게 이분은 심지어라고 하죠. as는 여기서 뭐뭐뭐 할 때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때는 when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겠어. 심지어 뭐뭐뭐 할 때도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할 때인지 부사절을 내서 들어가 보면 a sense of loss니까 자, sense of loss, 상실의 감각이 여기가 주어 has attended, 동반되어 질 때에도 란 뜻입니다. 자, 우리의 뭐하고 동반되어지냐면 our ever more powerful means니까 여기가 동반되어져서 목적어입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이전보다의 더 강력한 수단들이 동반하는 건데 뭘 동반해요? 상실의 감각을 동반할 때에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그래서 여기가 부사조용법이고요. 뭐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들어가 보시면 자, 복제하기 위해서 될까요? 그런데 뭘 복제해? What we care about. 여기가 목적어. 될까? 그리고 여기 내부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우리가 요 색깔이 아니죠? 우리가 주어 care about. 신경 쓰다. 여기가 동사고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what이 되겠죠? 너무 안 예쁘게 써졌는데 요 what은 the thing which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을 복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더 강력한 수단들이 동반되어지는 건데 뭐하고 동반되어지는 거야? 상실의 감각과 동반되어질 때도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attend가 뜻이 원래 뭐예요? 참석하다지. 또 다른 뜻은? 이게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어. 신경 쓰다라는 뜻이야.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하는 거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9.11 있었잖아. 그러면 거기 방치된
그 가방 같은 데서 폭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unattended 하면 방치된, 주의를 끌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ttend가 주의하다, 신경 쓰다라는 뜻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야. 얘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동반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이 동반하다일 때는 누구랑 같은 뜻이냐면 accompany. 동반하다란 뜻, 이 단어를 쓰인 겁니다. 되실까요? 그럼 가봐. 그래서 자,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복제 기술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풍부하다는 거가 사실인 것처럼 보여. 심지어 상실의 감각이 우리의 그 강력한 수단, 복제의 수단들과 동반되어질 때에도 이게 진짜 강력하게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까요? 그 다음 보자. Walter Benjamin has famously formulated these roles as an aur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시면 월터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주어고요. has 하고 famously는 부사니까 빼고 formulate까지 해서 이 부분 전체가 동사가 됩니다. formulate는 여기서 원래 formulate가 뭐야? 공식화하다, 공식으로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어내면 어떤 거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표현하다, 나타내다. formulate도 정리해 볼까? 이게 원래 공식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공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나타내다. 이렇게 외워버리죠. 그래서 뭡니까? 월터 벤자민은 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뭘요? 이러한 손실, 감각의 손실을 뭘로 나타냈냐면 as an aura라고 나타냈다. 이거 목적보. 되실까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that은 이거 뭐냐면 아우라야. 그 아우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면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이 들어가. 그래서 요만큼이 이 아우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고요. is가 동사고 lost가 보어. 그 다음에 in mechanical reproduction 여기가 부사. 그래서 기계적인 복제 상황에서 상실되어지는 그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이 손실을. 되세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베끼니까 그 기술적으로는 아주 정교하겠지만 그 사람이 베꼈을 때 그 베껴진 그 복제된 그 느낌도 없다란 얘기죠. 되실까요? 그냥 가볼게요. The aura of a work of art he suggests cannot be copied by mechanical technology.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삽입으로 주어 동사 그는 제시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제시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안에다가 지금 주어 동사를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가 제시하기로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제시하기로는 뭐라고 제시했냐면 자, work of art는 외울게요. 예술작품 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여기까지가 주어. 될까?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cannot be 동사 되어질 수가 없어. 뭐가 되어질 수가 없어? 여기 copied가 보호입니다. 복제되어질 수가 없어. 뭐에 의해서? 기계적인 기술에 의해서는 여기가 부사. 기계적인 기술에 의해서는 이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복제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그는 제시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될까요? 그 다음 봐보자. By around 1900, he writes,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a standard that not only permitted it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 and thus to cause the most profound change in their impact on the public. 자, 요거는 문장 구조보다
그 문장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야. 자, 가볼게요. 1990년도래다. 미안. 1900년도경까지 해서 여기 부분이 부사입니다. 되실까요? 그때까지 그는 썼습니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가 쓰기로는 하고 봐봐. 잠깐만요. 저거 색깔 좀 바꿀게요. 급해서 이 색깔로 먼저 시작했는데 볼게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주어 동사잖아. 그러면 by부터 이 사람 왜 자꾸 중간에 넣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그가 쓴 내용이야. 목적어. 되실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부사는 맞는데 이 목적어 내에서 부사를 보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1900년경쯤까지 문장 전체가 목적어예요. he가 주어, write가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가 쓴 내용이야. 그 테크니컬부터가 아니라 바이브예요. 근데 테크니컬부터가 왜냐면 그가 쓴다라고 하잖아. 근데 썼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1900년 즈음경에까지 이걸 적은 건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봐봐요.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 이거 그러면 따로 빼자. 부사로 따로 빼는 게 낫겠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 여기서부터 목적어를 보시고요. 쟤는 그러면 부사로 따로 봅시다. 근데 얘는 되게 애매하네. 이렇게 애매한 문제 잘 안 내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상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신경 쓸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낫잖아.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요. 가봅시다. 근데 일단 부사로 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쓰기를 이렇게 썼다라고 볼게요. 가보자. 그럼 볼게. Technical reproduction had reached.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건 다시 확인할게. 아무리 봐도 이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보자. 따옴표를 왜 이렇게 놨을까, 근데? 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내용상은 여기 들어오는 게 맞아요. 가볼게요.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Technical reproduction,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복제는 had reached, 여기가 동사예요. 이미 도달했어, 란 뜻이야. A standard 라고 하니까 여기가 목적어인데요. 이게 스탠다드가 기준이란 뜻이 있죠? 근데 이게 기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수준이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복제는 이미 어떤 수준에 도달했어란 뜻이야. 그러면 어떤 수준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제 온 겁니다. 자,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여기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돈니 보이시죠? 우리 나돈니 나오면 뭐야? 버덜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 대신 대꾸를 연결해 줄 때 and thus를 쓴 거야. 되세요? 그럼 잘 봐봐. 이제 어떻게, 여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볼게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야? permitted니까 동사죠. 허용해 준다는 뜻이죠. 뭘요? 여기가 목적어인데 그것이 뭐 하도록 to reproduce all transmitted work of art. 여기가 뭐야? 목적 보호가 됩니다. 이 목적 보호 내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들어갈 색깔이 없는데 누구라지? 얘로 해보자. 자, 네,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동사, 진짜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인다, 이 색깔. 얘로 할게요, 하늘색. 얘는 reproduce가 동사고요. all transmitted work of art가 뭐야? 목적어야.
그래서 모든 전승되어지는 예술 작품들을 복제하게 허용해 줄 뿐만 아니란데, 그러면 이 it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 it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뭐야? 앞에 나온 technical reproduction. 기술적인 복제는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기술적인 복제가 모든 전승되어지는 예술 작품을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얘기야. 될까? 자,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뭐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여기가 목적 보호였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 보호라면 이게 두 번째 목적 보호예요. 이건 실은 여기서 자르자. 너무 길죠? 끝까지 목적 보호를 보셔도 되지만 조금 너무 길다 싶으면 여기까지만 잘라. 될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목적 보호야. 그래서 뭐야? 이 기술적인 복제가 뭐 하도록 여기 내부로 들어가면 또 이거죠. 야기하도록 the most profound change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돼서 가장 심오한 그러니까 큰 변화를 야기하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변하면 어디서의 변화냐라고 했을 때 이 목적 보호 내에서 얘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효과에 대해서 돼요? 근데 뭐뭇에 대한 효과야? upon the public이니까 대중에 대한 그러니까 대중이 복제품, 기계적인 복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영향력에 대해서 심오하게 바꿀 수 있을 정도, 그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도 도달했다. 그 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베끼고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베낀 거잖아. 이건 의미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게 만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예술작품, 복제품에서 나타나는 아우라 자체가 없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인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대중의 인식까지도 그 복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까지도 바꿀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뜻이야. 될까? 주격관계대명사. 야, 질문 예리한데 우리 소희? 여기서 닫아주세요. 될까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보어. 될까? 목적보어 2개짜리입니다. 그냥 좀만 참아주세요. 가보자.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copy mechanically substitute a plurality of copies for a unique existence. Benjamin argued. 자, 그럼 보시면 여기가 주어요. 벤자민이 주장했다예요. 뭘 주장했어? 여기 컴마 찍힌 거. 이만큼을 주장해서 여기가 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자, 그러면 벤자민이 주장한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the ability 여기가 주어고요. substitute가 동사.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금 따옴표가 여기 근데 원래 본문에도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왜 저기 있지? 내 생각에는 따옴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파일에서? 그렇죠. 너네 학교에서 나눠준 거에서 봐봐. 아까 by around 아니 여기 수업 그러면 이건 이거야. quotation 강조. 그냥 강조야. 이게 인용이란 뜻이 아니라 강조의 뜻으로 쓰는 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따갈 수가 없지. 그렇네. 강조인 것 같아요. 그 해석 자체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 그래서,
그 되게 애매하게 지금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까 그 by around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 왜 따옴표를 이렇게 찍었죠? 그러나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아까도 얘기했죠? 아, 스트레스 받아.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가보자. 그러면서 계속 해야 돼.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부분도 주어는 맞죠? 그런데, 여기, 요만큼이 뭐야? 이 능력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이야. 그래서, 뭐야?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능력은, 되실까요?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능력은 대체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봐봐. 이거는 진짜, 요거는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리고 적어 드릴게요. 나도 집 가고 싶어. 자. B를 A로 대체하래요. 그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대체되는 게 앞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A를 대체로 쓴다.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하게는 A를 대신 사용한다. B 대신에. 이런 뜻이야. 아, 잠깐만. 그러니까 B 대신에 A를 대신 사용한다. 되실까요?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보통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실은 맞는데 여기 substitute가 대체하다가 아니라 대체해서 사용하다야. A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거야. 뭘 대신해서? B를 대신해서.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B를 A로 대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럼 봐봐.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능력은 대신 사용합니다. 뭘요? Plurality of copies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목적어가 돼서 뭐야? 복제품의 다수의 복제품들을 뭐야? 대신 사용합니다. 뭐에 대해서? 여기 부분이 부사인데요. 독특한 존재감에 대해서. 되실까요? 독특한 존재감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하자면 독특한 존재감을 뭐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될까요? 이해되세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보자. 라고 벤자민이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In addition to transforming art and the public's relation to it, Benjamin asserted that mechanical reproduction has the power to rend tradition by interfering with the authority of objects embedded in the fabric of tradition.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 쉽지 않지만 그럼 가볼게요. In addition부터 여기까지 in addition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부사예요. in addition to는 뭡니까? 그치. 그래서 in addition to 물결하면 무엇에 덧붙여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까지 부사인데 그 안에서 봅시다. 보시면 뭐에 덧붙이냐면 transform이 변형하다 동사죠. 되실까요? 그리고 art and public relation to it까지가 목적어인데요. 봐봐. 예술가 그 다음에 대중의 관계. 근데 무엇에 대한 관계야? 그것에 대한 관계죠? 그럼 이때 이시 의미하는 것은 뭐다? 여기 나오는 아트다. 되세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련성을 변형시키는 것에 덧붙여서, 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벤자민은, 여기가 주어, asserted 하면 이게 주장하는 건데 아주 확실하게, 단언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장한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단언합니다. 뭐라고 단언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언하는 내용, 목적어가 돼. 그럼 뭐라고 단언을 해? 라고 하면 뭐야? mechanical reproduction이니까 여기가 주어. 기계적인 복제는 가진다. 뭘요? power, 권력, 힘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떤 힘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붙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으로 볼게요. 그래서 어떤 힘이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lend. lend가 외워왔죠? 찢는 거죠. 뭡니까? 전통을 없애는, 찢는, 여기가 목적어. 전통을 찢어버리는 힘을 가지고요. 그리고 근데 봐봐. by interfering이니까 여기가 또 부사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내부에서 부사인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interfere는 외울 거야. interfere 하면 뭐야? 방해하다라 외우는데요. interfere 온 다음에 그냥 목적어 오시면 틀려요. interfere는 무조건 자동사여서 with랑 같이 와야 돼. 그래서 뭐뭇을 방해하다야. 이거는 interfere는 with랑 같이 써야 된다. 무조건 자동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방해하다. 자, 그러면 뭘 방해하는 거냐면 봐봐. interfere가 방해하다 동사가 되겠죠. 뭘 방해해? authority of object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래서 뭐야? 그 사물들에 있는 권위를 방해함으로써, 그러니까 훼손함으로써 이런 뜻이 되겠죠. 사물 내에 있는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전통을 찢는 힘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물에 있는 권위라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또 들어가는데, 이건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 진짜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자, 이제 가보자. 뭐야? 여기는, which 하고, 그 다음에 is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사물이 아니야. 사물에 있는 권위. 얘가 핵심이야. 얘가 단수라서 is가 왔고요. embedded니까 깊이 새겨진. 얘들아, 베드 침대 있잖아.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침대에 우리가 쏙 박히죠? 푹신한 침대에. 그래서 이게 새겨진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겨진 거냐면 in the fabric of tradition, 여기가 부사. 그래서 전통이라는, 자, fabric 여기서 천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겠지. 이건 뭐야? 여기서는 천들은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구조야. 전통의 구조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사물들에 대한 권위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전통을 훼손하는, 찢어버리는 그런 힘. 찢어버린다 너무 무서운데? 전통을 훼손하는 그러한 권력을 기계적인 복제가 가진다고 벤자민은 단언합니다. 되실까요? 자, 가볼게요. This threat to tradition was twofold and concerned the presence of object, Benjamin believed. 자,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도치를 쓰고 있어. 벤자민은 주어 믿었습니다. 동사죠? 뭘요? 요렇게 이 내용을 믿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가 돼요. 자, 생각한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전통에 대한 위협은 근데 여기서 뭐뭐에 대한 위협으로 봐봐. threat는 뭐뭐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항상 to가 와야 돼요.
무엇에 대한 위협이야. 여기 fro나 이런 애로 따로 대체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to예요. 기억을 하실게요. 여기 to. 그래서 전통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그쵸? 기계적인 복제, 전통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뭐야? 이였습니다인데 뭐? twofold, 첫 번째 보어. 이중적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and concerned니까 뭐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어? 이거는 concern하고 연결해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보어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물의 존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벤자민은 믿었죠. 될까요? 다시 해보시면 전통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이중적이며 사물의 존재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벤자민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내용은 이해되시고 이 말 하나하나는 이해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사물 안에 뭔가 권위라던가 전통이라던가 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기계적인 복제가 훼손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기술이 좋아지고 방법이 너무 쉬워졌지만 그 복제품이 현대적인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면서 복제의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건 좋은데 거기서 그 사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전통적인 의식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가치라던가 이런 정신적인 인간적인 연결이라던가 뭔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훼손시키고 있다. 그냥 사물로서만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 맥락으로 한번 지문을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32번 가볼게요. 자, 가보자. 할 수 있어요? 사르트르? 그렇다고 하나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진짜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있어요? 얘들아, 근데 40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끝내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사르트르는 다음에 갈게요. 데카르트를 다시 갈게요. 데카르트 그 친구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 데카르트 듣는다고 기회를 그러니까 다시 할게. 그럼 데카르트를 다시 할게. 괜찮죠? 는 형이서 알기 있고 데카르트는 이야기 있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 데카르트 친구는 조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권화를 봤거든요. 제가 철학자들 단권화를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할 게 많아. 그래, 똑똑한 사람이야.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이 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름 알리기 약간 단종이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냥 똑똑해서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 똑똑해서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나만큼은 하겠지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용만 같이 빠르게. 내용만 한번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문법을 봐야지 너희가 구조가 보이고 그래야 내용도 이해가 되지. 이 한국말로 예쁘게만 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빠르게 해볼게요. 그 대신에. 자, 그럼 봐봐. 통합이죠. 과학과 철학의 통합인데 되실까요? 여기가 핵심 주어죠? 그리고 어디서의 오래된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여기가 주어긴 한데 부사로 그냥 따로 빼보면 여기까지가 주어는 맞죠? 네. 그래서 was가 동사니까 오래된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과학과 철학의 결합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장 잘 묘사될 거야 라는 뜻이야. 뭐에 의해서?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에 의해서. 여기가 보고 여기가 부사야. 그러면 봐봐. 무슨 얘기야? 데카르트의 나무라는 것은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보자. The root of this tree corresponded to metaphysics니까, 자, 뿌리는, 이 나무의 뿌리는 상응하는데, 뭐하고 상응해? metaphysics, 형이상하게, 상응하는 거죠? 형이상하게 상응하는 거야. 그쵸? 되실까요? 그 다음에, 나무 줄기는, 여기가, 봐봐. 내가 이거를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봐. 나무 줄기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corresponded, 다 쓸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쓸게. CD. 그래서, 줄기는 뭐에 상응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요거 to를 남겨둔 거는, 이거가 여기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채소로 to를 남겨둔 거지. 물리학에 상응해. 돼요? 그리고, 자, 이거 중간 거 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나무까지 하고 과일이라는 것은 요거죠. 그 다음에 상응해. 여기도 corresponded가 오는 거야. 뭐에 상응해?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해. 라는 뜻이야.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가 부르곤 하는 거죠. 뭘요? 여기에 있는 목적보호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applied science니까 목적보호가 돼서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한다. 그럼 봐봐. 지금 너네가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지난번보다 잘 그리는데? 그러면 있을 때 여기가 뭐야? 형이상학이란 얘기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물리학이란 얘기지. 그리고 여기가 응용과학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형이상하고 완전히 철학이지. 그 아까 철학과 뭐에 합성이지? 과학.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과학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란 질 뻔했다. 여기서부터 과학이란 얘기야. 그런데 뿌리를 철학에 두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냐면 이 과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지고 사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물리학적 지식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던가 어떤 윤리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응용과학이 위에 온 겁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틀을 형성해주면 세상은 이런 것이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딱 만들어내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리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물리적인 법칙들을 파악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윤리라던가 또는 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갖다 넣은 거지. 이해가 돼요? 이젠 좀 나?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해를 위해서 중간 거 뺐는데, 그래서 보시면 형이상학, intelligible principle니까 뭡니까? 지성에 있는 원칙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건 세계를 보는 가치관, 틀. 되죠? 그 다음에 물리학은 statement of intermediate generality니까 중간 단계의 일반성. 그러니까 여기가 틀을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라는 일반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불리는 거로 이걸 활용해서 이 원칙, 물리학에서 나온 원칙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맺는 약을 만들어내거나 윤리 법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 봐봐. 이 데카르트는 그래서 주어고
여겼는데 뭘 여겼냐면 이 전체 시스템,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취급했는데 뭐라고 취급했냐면 우리가 오늘날 단독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취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거를 다 과학이라고만 보는데 데카르트는 그게 뭐야? 과학과 철학의 융합이라고 본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단독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 과학이지 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 그 얘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He felt that the metaphysical principles were ultimately justified by their fruits, not merely by their self-evidence니까 봐봐. 그는 이거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죠? 그는 주어고 느꼈는데 뭐라고 느꼈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느낌 내용을 보세요. 봐봐. 형이상학의 원칙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틀이지.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뭐야? 정당화된다. 여기가 뭐야? 뭐에 의해서? 그들의 과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맺는 것에 의해서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형이상학이 원칙을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틀이라고 했잖아. 그 틀에서 물리학의 원칙이 나온 거지. 그리고 그 물리학의 원칙을 응용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응용과학이잖아.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물리학적 법칙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전제됐던 물리학적 법칙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럼 이 물리학적 법칙이 틀렸다는 것은 누가 틀렸다는 얘기야? 뿌리가 되는 형이상학. 그치? 물리학적 법칙은 형이상학에서 나왔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형이상학이 이 사람이 이렇게 본 거야. 형이상학 원칙들이 물리학 원칙을 물리학 원칙을 낳고 물리학 원칙이 아이고 응용과학에서 나오는 물건, 응용과학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낳는다고 생각해봐. 여기도 원래 원칙이라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형이상학 원칙에 기반해서 물리학 원칙이 나왔고 이 물리학 원칙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해. 그 원칙에 기반해서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물건이 안 나왔어. 됐어? 물건이 안 나오면 이 물리학 원칙이 맞아 틀려? 틀린 거지. 그럼 이 물리학 원칙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야? 형이상학 원칙도 틀렸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이 형이상학 원칙에 따라서 물리학 원칙을 만들고 물리학 원칙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응용과학 물건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얘도 옳은 거지. 얘도 옳은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 원칙들은 뭐야?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응용과학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졌잖아.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옳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런데 그냥 딱 이 형이상학 원칙만으로는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not merely by 여기도 부사죠. 단순히 그들의 자기 자명함, 그들의 자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라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요거 자체로는 옳고 그른 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온 원칙, 여기서 나온 원칙에 따라서 이걸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돼요?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봐봐.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니까 여기 부분이 주어인데요. 자, 요거는 자세히는 안 들어간다. 그럼 봐봐.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consist
그러니까 미안해. consist까지만 봐야죠. consist. 뜻이 뭐였어? 여기, 이것까지 보자. 미안해. consist. 노려있다.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봐봐. 요거 for him을 이렇게 가르쳐.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놓여있어 라는 건데 나돈이 버들 수 오니까 여기에도 놓여있고 여기에도 놓여있다라는 뜻이야. 될까? 자, 그래서 이건 좀 표시하고 가자. 지금 이거 필기 안 하고 있지, 너희?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여줄게. 그럼 봐봐. 여기에도 놓여있고 여기에도 놓여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데카르트한테 있어서는 기계학에도 놓여져 있고 뭡니까? 의학과 그 다음에 윤리학이라는 것에도 놓여져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간 거잖아. 되실까요? 그 다음 보자. 자, 그럼 봐봐. The difficult was that. 그러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럼 봐봐.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었는데 뭐냐면, 봐봐. Tha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Cartesian or Aristotelian science philosophy, no result could be derived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But these principles seems to be intelligible and plausible.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가 보호인데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거야. 잘 들어보자. 그럼 뭐냐면 야 이거 뭐 내가 철학자가 됐냐? 공부를 나도 엄청 많이 했어. 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여기 봐줄게요. 그럼 봐봐. 자 어디냐면 여기까지가 from에 붙는 거야.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들로 붙었는데 누구의? 카르테시안 하면 뭐야? 데카르트 학파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리안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과학, 철학의 일반적인 원칙들로 붙어는. 되세요? 돼요? 자, 다시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철학의 일반 원칙으로부터는 그럼 얘네가 일반 원칙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는 자, 여기가 주어야. 어떠한 결과도 여기가 주어 could be 동사 될 수가 없는데 drive 그러니까 뭐야? 유래되어질 수가 없다. 거기서 도출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어떤 결과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위치가 여기에 붙는 거야. 어떤 결과냐면 그 결과는 여기가 주어 동사죠.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여기 부분이 지금 부사지만 보호 역할을 하면서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호를 보셔서 자, in agreement with는 외웠잖아. 뭐야? 응? 그거는 일치하다. 그쵸? 그래서 관측과 일치하는 정밀한,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정밀한. 그러니까 대충은 맞을 거야. 대충은 맞고, 대충 그렇게 통하는데, 이게 정밀하게 맞춰보려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무슨 얘기야? 자, 어떠한 결과도 관측과 동일한, 정밀한 어떠한 결과도 유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뭐로부터?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철학의 일반 원칙으로부터는 정밀하게 일치하는 결과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도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원칙들이 이 원칙들이 보여. 어떻게 보여? 되게 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럴듯해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되시나요?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또 나무 긋는데. 나무가 뭐 핵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의 과학 철학, 사이언스하고 사이언스 필로소피, 이 철학들, 여기 부분이, 뭐야?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물리학, 여기 물리학이죠? 그쵸? 여기 응용과학이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일반 원칙들을 가지고 뭔가 관측해서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대. 그래서 여기서 잘랐단 얘기야. 자, 아까 얘기해줬잖아. 봐봐. 형이상학에서 물리학 원칙이 나왔지? 물리학 원칙이 나온 데서 지금 뭐야? 응용과학에서 어떤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 같은 게 나올 거라고 했죠? 이게 예로 들었어. 진짜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응용과학의 원칙이야.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물리학 원칙이 있잖아. 이 물리학 원칙을 가지고 여기 응용과학에 들어갔더니만 보니까 완벽하게 정밀하게 맞는 결과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아까처럼 뭐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밀하게는 안 나오는데 대충 그럴듯하게는 나와. 이해가 됐어? 완벽하게는 안 나오는데 대충 그럴듯하니까 이것도 뭔가 대충 그럴듯하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뜻이야. 이거 완벽하게 맞지는 않잖아. 라고 하고서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왜 자르는지 이해가 돼,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 잘리고요. 그 다음에 further derivation of the technical result, it wa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 in the trunk니까. 그러니까 봐봐. 기초부터는 안 맞잖아. 완전 정밀하게 안 맞으니까 중간에 잘랐지. 그래서 뭐야? 여기 부분 부사죠? 기술적인 결과물들의 도출을 위해서는 그것은 필요하다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거 가져오죠? 뭐가 필요해? 동사고 보호잖아. 뭐가 필요해? 중간 줄기, 그쵸? 줄기에 있는 물리학 원칙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나무가 잘렸고, 그래서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알겠어, 이제? 자, 그 다음 보자. Science is use sense words to think of how the fruits would develop from the trunk without regard to the roo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 주어가 돼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었는데, 그러니까 봐봐. 나무 뿌리 잘라버렸잖아.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지. 새로운 관점에서의 과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다 이제 보호가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거야. think, 보이시죠? think of,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 동사가 돼서 생각하는 것인데 뭐에 생각해? 여기 부분이 목적어. 어떻게 과일을 발달시킬지.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과학을 발달시킬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새로운 과학의 관점이라는 거지. 왜? 형이상하고 잘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뿔이 안 나오니까 뭐부터? From the trunk, 줄기부터, 물리학에서부터 어떻게 응용과학의 원칙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새로운 관점의 과학이었다는 거죠. 뭐 없이, 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이해가 돼서 이제?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여기는 생각 안 하고 트렁크부터, 줄기, 물리학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응용과학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게 새로운 과학의 관점이라는 거죠. 되실까요? 이해되세요? 이제 내용 완전히 이해돼? 왜 잘랐는지 알겠어? 그리고 왜 그 형이상학이 정당화된다는 게 응용과학에 의해서, 과일에 의해서 증명된다는 것도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근데 이해는 됐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지? 데카르트. 아니야? 아닌가 보다.